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셨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저항선이었던 10만원 선을 오늘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많은 주주분들이 이걸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는 순간 바로 긴급 점검을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주가가 올랐다고 무조건 환호를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증시의 영향부터 핵심 모멘텀,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리스크까지 전부 짚어드릴 건데, 끝까지 보시면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숫자로 딱 정리를 해드리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단 주가 상승에 요즘 가장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두산 에너빌리티냐? 그냥 테마입니까? 아닙니다. 매크로, 즉 큰판 자체가 원전주에 유리하게 완전히 세팅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쇼크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확충 전쟁 중입니다. 챗 GPT를 쓰고 제미나이를 쓰고, 우리가 AI를 쓸 때마다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 이슈나 뉴스를 보시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이 수요를 절대로 못 따라가요. 밤에 해가 지면 태양광이 꺼지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추고요.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기저전력, 이게 바로 원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지정학 리스크 완화입니다. 호르무즈 폐업 아시죠? 이 중동 리스크 완화가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유가도 현재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유가가 안정이 되면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은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현 정부가 원전 수출에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신규 원전 계획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 이 내용도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관 자금이 방향을 잡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을 전부 다 깔아주었다. 이거에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자면, 핵심 모멘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체코 원전 본계약입니다. 올해 26년 2월에 체코 원전 오르코기 터빈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규모가 무려 5조 6천억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팀코리아, 즉 설계, 제작, 시공의 밸류체인이 글로벌 무대에서 완벽하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레퍼런스 하나가 폴란드, 영국, 사우디, EU의 수주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줘요.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원이 확보가 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SMR의 상용화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뉴스케일 등 글로벌 SMR 프로젝트 제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는 대형 원전 위주였다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 소형 원전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성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K 가스터빈 국산화입니다. 자꾸 원전 이야기만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하나만으로 목숨을 거는 그러한 회사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스터빈 국산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주 판가 상승의 수출의 본격화가 돼가면서 원전 외 이외의 별도의 수익축을 생긴다는 거죠. 이건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핵심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에는 좋은 것만 있진 않죠. 그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더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스크를 딱 세 가지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 재무적 부담과 차입금입니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커진 만큼 외형의 성장이 가파른 건 맞아요. 근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초기 자본 투입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 부채 비율 관리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숙제다.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이 없어.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경쟁 심화입니다. 웨이팅하우스랑 지적재산권 분쟁은 일단락됐는데, 프랑스 EDF나 미국 기업들이랑의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수주 금액은 크더라도 남기는 게 줄어들면 의미가 없다. 그만큼 마진율 하락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시 관련 이슈입니다. 25년 결산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핵심의 키가 결국 비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라는 건데,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영업이익률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4월은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것만큼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파트, 좋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인가잖아요. 목표가 딱 3개로 나눴습니다. 자, 먼저 1차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차트에서도 11만 8천 원에서 12만 원 구간, 과거에 물렸던 투자자들의 본전 매도가 쏟아지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다가가면 거래량이 이전 대비 최소 두세 배 이상이 터져줘야 돼요. 만약 거래량 없이 도달을 하면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눌림목에서 기다리는 게 정석입니다. 다음 2차 목표가 14만 5천 원. 이거는 중기 모멘텀 관점이에요. 체크 원전 SMR 수주 가치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멀티플입니다. 진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다음 3차 장기 슈퍼사이클의 관점 18만 원. 글로벌 에너지 믹스 재편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정점인 수준이에요. EPS 성장률 25% 가속화를 가정했을 때 도달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9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 또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10만 원 지지가 실패했을 때의 선입니다. 수익을 지켜야 하는 분은 여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중 축소 구간, 이 9만 2천 원입니다. 이걸 깨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비중을 50% 이상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노선, 이 구조적 손실이죠. 이 8만 8천 원 구간. 이 가격 아래로는 매물 공백지가 있어서 하락하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낙하 구간입니다. 이 라인이 붕괴되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손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가격 판단은 일봉 종가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장중 터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대응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형적인 수주 기반 장기 사이클 종목입니다. 이 계약 뉴스 하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다 태우는 건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형 투자자라면 현재가 부근에서 1차 진입을 하고 9만 5천 원 부근에 불타기, 즉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을 맞추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4만 5천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그에 맞게 8만 8천 원이라는 일봉 종가 기준을 손절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반대의 성향, 안정형 투자자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10만 원 안착을 먼저 확인하고 진입하되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9만 5천 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1차 목표인 11만 8천 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전 섹터와 전력 설비 섹터, 변압기와 전선주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 관련 섹터와 분산해서 변동성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긴급 점검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 매크로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 체코 원전 SMR, 가스터빈이라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가 됐어요. 근데 이 재무 부담, 경쟁 심화, 이익률 문제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꼭 인지하시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흐름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차분히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시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입하기까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실시간 대응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종목 공부방에서 이 대응을 실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분할 비중 조절을 위한 매매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게 유료가 아니냐,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영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소통의 목적으로 만든 커뮤니티니까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시고 나가고 싶을 때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저한테도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투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진입의 타이밍, 가격대별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질문 모두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의 방향성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혼자 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있는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함께 할 때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든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원전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미래 산업 먹거리에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섹터들을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대차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차를 통한 수익 구조가 보여지고 있는 수혜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 시장에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대감이 중폭이 되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간 거겠죠. 그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관련돼 그에 걸맞는 수혜주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다이나믹스 관련주로 알려드린 히든주가 차트를 잠시만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가가 현재 가진 재료에 비해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하겠다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이 최근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 올라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기업의 이익, 즉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을 대비해서 2024년 이익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이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면에 2021년, 2024년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변한 게 없죠.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난 주가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무려 4배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대로라는 것. 거기다가 이 내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이 현재 반영을 받고 있다? 그럼 투자자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14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개드린 종목이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스팟을 아실 겁니다. 레그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스트레치라는 움직이는 물류 로봇 모멘텀의 램프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죠. 투자자 관점에 따라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아울러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이게 테마주입니까? 아니죠. 수혜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됩니까? 바로 상장한 돈으로 밸류체인의 확대를 진행할 거예요. 결국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 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AI 시대가 점차 다가올수록 시장도 함께 커져가는 상황이 그려지는 만큼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시대적으로 함께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도 그려진다는 거고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소량생산하고 있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연간 목표가 3만 대의 규모로 커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로봇 공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증설된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요도 함께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와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6만 원대, 주가가 6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그리고 이번 영업이익이 4,000억. 더 나아가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윗 구간까지 쭉 열려있는 이 종목을 통해 그에 걸맞는 수익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열려있는 윗구간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수익으로 다가와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히든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가격들도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큰 값어치의 선물인 히든주, 이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든주의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두 가지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0초도 안 걸리는 짧은 설문이니까요. 쉽게 구독과 설문 작성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